자, 우리 교재 187쪽. 자, 정적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야.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을 할게. 우리가 수업한 지 좀 시간 텀이 있으니까. 정적분이 뭐였냐? 정적분은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뭐가 있는 넓이다?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정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넓이는 넓인데 부호를 갖는 넓이라고. 무슨 말이고 하니? fx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 바로 이 넓이가 보여지는 거죠. a부터 b까지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fx와 x축 사이를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 넓이 값이 그대로 구해지는 거야. 근데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역시 fx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를 a부터 b까지 둘셋으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아래축에 있을 때는 이 넓이에 뭐가 붙어 나오니?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온다. 그치? 이게 정적분의 의미였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분 방향이 어떨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은 값에서 큰 쪽으로 적분할 때 기준이야.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적분 방향이 바뀌어 위아래 뒤바뀐다는 뜻이지.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적분과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부가 어때? 반대로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를 정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위에 있으면 원래 플러스라고 그랬는데 적분 방향이 반대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끝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b부터 a까지 fx dx 정적분하면 이렇게 가면 x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b에서 a로 하니까 부가 반대로 바뀌네? 그러면 넓이가 플러스로 나오겠죠. 됐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정적분은 뭐가 있는 넓이다? 부호가 있는 넓이. 따라서 뭐가 중요한가? 부호 판단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적분의 계산은 어떻게 했니 우리가?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다가 윗끝 아래끝 넣고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정적분 값이 구해지고 넓이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 이때 정적분 할 때의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굳이 안 붙여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산화질 논리니까 안 붙여도 된다. 아니 붙이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기억나요? 정적분의 성질 뭐가 있었니? 인테그랄 kfx dx는 k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죠. 결국 상수는 여기서 적분해서 변수는 지금 x이기 때문에 x가 아닌 다른 숫자나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서 인테그랄 밖인 안으로 자유롭게 분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P적분 함수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고 했죠. 반대로 정적분 두 개가 있는데 아래 끝이 같고 윗 끝이 서로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계산한 다음에 정적분 계산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됐지? 어떨 때 합칠 수 있다고요?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 P적분 함수끼리 먼저 합칠 수 있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일 때는. 근데 곱하기 나누기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하기 빼기만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 다른 게 뭐였어요? 넓이에 해당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적분 변수는 중요치 않지. 어차피 계산하면 문자는 사라지고 뭐가 나올 테니까 넓이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적분 변수 바꿔도 돼 안 돼?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t 동시에 바꿔도 되고 y 동시에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적분 구간이 똑같은데 적분 변수가 다르다? 그럼 얼마든지 바뀌게 만들어서 합쳐도 된다는 뜻이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냐?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거는 이메일 상수 c에 대해서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다시 c에서 a 나머지 b까지 적분해도 된다. 즉 적분 구간을 쪼개도 된다는 얘기였죠. 이 c는 a와 b 사이에 꼭 있을 필요 없죠. 아무 c나 다 된다고 했어. 그래서 자 어떨 때 이거 쓰니? 필요하면 적분 구간을 쪼개서 계산하는 거고요. 맞지?
반대로 두 개의 정적분의 합을 구하는데 적분과 한쪽에는 위에가 C가 있고 한쪽에는 아래가 있다. 즉 위쪽과 아래쪽이 이어지면 같으면 이어지면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합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되니? 적분,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부간을 합치려면 아래 끝과 위 끝이 이어져야 되고 동시에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적분 변수는 다른 함수 상관없어 밖에 만들면 되니까 생김새가 똑같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이어서 하나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성질들에 의해서 정적분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포맷을 설명할게. 앞에 개념 넘어가시고요. 필요한 개념들은 여기다 써줄게요. 필수에서 4번 보시면 자, 앞에서 계산한 거는 여기 피적분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정해져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건 어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죠.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클 때 작을 때 식이 다르니까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겠구나. 쪼개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왜? 함수가 달라지니까 쪼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일단 어디까지는? 0까지는 맞지? 0까지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되겠네.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맞네? 함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잘라서 보여야지. 맞죠?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된다. 자,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분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0이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여기서 2. 자, 계산할게요. 0 집어넣으면 0 됐지? 안 쓸게.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 빼기 10 빼기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뺄게. 됐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24 마이너스 3분의 22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이 이유는 좀 계산이잖아. 그치? 정적분도 계산이야.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내셔야 돼.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에서 5분 보세요. 방금은 어때? 대놓고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준 거지.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때요? 피적분 함수에 뭐가 들어있냐?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그럼 그거랑 앞에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얘들아, 절대값 x-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잖아.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여기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 나누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안이 음수야.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안이 양수. 그러면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앞에 문제랑 어때? 똑같은 문제잖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뭐 여기 구간을 쪼개겠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하라고 했습니까? 0부터 3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 식이 2를 기준으로 다르니까 일단 0부터 2까지 먼저 계산하셔야겠죠. 0부터 2까지는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식을 적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까지니까 나머지 2부터 3까지는 2보다 큰 쪽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되겠고요. 됐니? 역시 똑같은 거야. 편하지? 자,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야. 여기에 0, 2를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2, 3이야. 자, 2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면 얼마? 2. 0 넣어봐야 어차피 0이니까 빼는 거 없고요. 됐죠? 더하기 3 집어넣습니다. 2분의 9 3 집어넣으면 빼기 6. 그 다음에 뺍니다. 뭐? 2 집어넣습니다. 2 마이너스 4 됐죠?
야 이거 얼마 이거? 마이너스 2 합치면 플러스 2 플러스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4 2분의 9가 돼. 됐지?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것도 절대값이 있지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니?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 소개권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되잖아. 얘가 언제 0보다 크고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 얘를 1차는 쉽게 판단할 수 있죠. 2차야. 여기는 x(x-2가) 언제 0보다 크지고 언제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뭐 보면 돼. 여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x(x-2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어디서 만나니? 0과 2에서 만나지. 얘가 y는 x 곱하기 x-1의 그래프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예식을 풀려면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봐야 되잖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나 같고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 0보다 크나 같게 나온다. 그리고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음수로 나오겠네. 그치? 즉 여기 있는 식 절대값 x 빼기 2라는 놈은 언제 음수가 된다고? 언제 음수가 된다고?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죠. 됐지? 그리고 x가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낮다 또는 x가 뭐 2보다 크고 낮을 때 이쪽이나 이쪽일 때는 얘가 양수로 나오지.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적분구간을 쪼개야겠다.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가 양수지. 양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3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0부터 또 2까지가 어때? 0부터 2까지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풀어야지. 됐지?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어디부터? 2부터 3까지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x, x-2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됐어요? 계산하면 되지 이제. 3개나 계산해야 되네. 싫다. 근데 잘 봐. 잘 봐요. 우리 2차 함수잖아. 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정적분 계산을 그냥 무조건 들이박치기 해서 들이박아서 계산하면 돼. 당연히 계산이니까. 근데 어차피 계산할 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게 좋잖아. 그러면 좀 생각들 좀 하셔야 돼. 여기서 보시면 2차 함수지. 대칭축이 있지. 얼마야? 1의 대칭이지. 그럼 봐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 한 거 이거랑 2부터 3까지 정적분 한 거랑 어때? 당연히 똑같겠죠? 얘랑 이 값이랑 똑같아. 그럼 굳이 이거 안 하고 곱하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봐봐. 0부터 2까지 정적분 하는 거는 0부터 일단 1까지만 적분해서 곱하기 몇 배 돼? 2배 되겠지? 여기도 0부터 2까지 오늘 1까지 한 다음에 2배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맞니? 그런 것들 특히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이용하면 정적분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다 해서 일일이 다 계산하면 좀 바보들이야. 시험 얼마? 시험 시간 엄청 부족하지? 이런 계산해서 시간 낭비하면은 한 문제 못 푼다니까요. 뒤에 갈수록 더 심해, 더 복잡한 거 나오지만 이렇게 이용하는 거 관찰을 통해서 좀 더 편한 방법 찾으면 진짜 시간이 훨씬 반에 반도 안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그냥 흘려 듣지 말고요. 선생님 수업 때 이렇게 풀더라.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발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잘 기억해놔 또는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따라가셔야지. 무턱대고 계산하면 좋은 게 아니야.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얘들아, y는 fx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얘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걷어 올려서 그리자는 거지. 알지? 우변 전체 절대값 쓰고 있는 함수는 그냥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걷어 올리잖아. 그럼 이거를 봐봐. 아까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절대값 x-1이 어떻게 생겼니?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x-2는 이렇게 생겼는데 맞죠? 아래쪽을 끄덕 올리니까 어떻게 생겼어? 2에서 끝까지 이런 모양의 그래프이지. 그럼 이쪽이 양수니까 x-이라는 식이고 이건 얼마야? 그거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가 되겠죠. 왜? 걷어 올리면 y축, x축 대칭되니까 우변 전체가 등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0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0이 어디 있어? 여기지. 3 어디 있어? 여기 있지. 0부터 3까지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싼 넓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정적분이 빠르겠어? 삼각형 넓이가 빠르겠어? 삼각형 넓이가 빠르다고요. 정적분이 어차피 넓이 구하는 과정이라면 꼭 정적분 계산을 식을 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자, 이거 넓이 얼마니? 여기 2가 되죠? 2죠? 가로 밑변 높이 나누기 2 얼마나 여기는 2가 나오죠. 자, 여기는 밑변 1이지. 기울기 1이니까 1이면 여기가 얼마? 1이지. 밑변 높이 둘 다 1이야. 나누기 하면 얼마 되니? 2분의 1 되겠지. 따라서 정적분 값은 둘의 넓이 합치면 되니까 얼마다? 2분의 5. 똑같이 나오지. 이게 편하니? 넓이가 편하니? 넓이 편하지.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괜찮아. 삼각형이나 사대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함수는 절대값 x, x-의 그래프는 0과 2에서 x가 만나지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래쪽에 이렇게 걷어 올려지겠지. 이렇게. 이게 절대값 x-의 그래프잖아. 그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누구랑?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이 넓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만 구해서 몇 배? 2배 하면 2개 나올 거고요. 여기도 어때? 1에서 좌우가 똑같을 테니까 0부터 1까지만 정적분 한 다음에 몇 배? 2배 해도 되는 거겠죠. 다만 걷어 올려졌기 때문에 이만큼은 원래식이야. 걷어 올리기 전에 원래식. 그러면 x 빼기 2라는 함수라면 이만큼은 걷어 올렸지. 걷어 올려진 부분은 부호가 어떻게 바뀐다 해서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함수를 제대로 구해서 그놈을 적분하셔야겠죠. 됐니? 그래서 절대값이 피적분 함수에 들어있는 함수의 정적분은 여기 안의 함수를 구간에 따라서 풀어서 계산해도 좋고, 그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걷어 올려서, 그치? 걷어 올려진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서 넓이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걷어 올리든 함수를 나눠서 풀든 간에 구간에 따라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시오.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좋았고요. 됐지? 자, 그 다음 필수사지 6번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정리 좀 할게. 시간 좀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적분 계산, 특히 뒤에 넓이 가면은 계산을 좀 더 기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의 풀방법들이 다 능사는 아니야. 풀이를 완전 노가다 계산하는 문제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풀이들을 선생님이 해주면 제발 집에서 그대로 좀 연습을 하세요. 그게 시험에서 한 문제 더 푸는 길이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다 싶으면 영상 올라가잖아, 그렇지? 필요한 부분만 그 문제들 풀이만 보면 되잖아, 그렇지? 선생님 조회수 올라온 게 아니야. 조회수 보고 알잖아. 2번, 4번, 빵 번도 많아요. 포기했어. 근데 너네한테 도움이 되라고. 알겠니? 아무도 안 봐줘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나와의 고독한 싸움이었대. 응? 인터넷 쓰레기를 지금 양상하고 있어 지금. 자, 무함수, 기함수와 정적분이야. 얘들아, 무함수, 기함수는 우리가 배웠죠? 수업할 때. 무함수가 뭐였죠? 정의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되지 않는 게 무함수죠. 왜? y축 대칭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y축 대칭이잖아. 생각해봐요. 무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나 마이너스 a를 넣어서 구하나 어때?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9를 넣은 거랑 플러스 9를 넣은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무함수야. 아시겠지? 자, 다음 수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게 돼? 짝수 함수라고 부르게 하죠. 왜? x 4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함. 얘들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때? 짝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바뀌어버리죠.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차수들로 구성된 함수들이 바로 무함수가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기함수는 어떤 정의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와 9가 정반대로 게 기함수죠. 어디 대칭입니까? 그래프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원점 대칭이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 크기는 똑같지만 절대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정반대로 나오겠죠. 원점 대칭입니다. 무슨 함수야? 홀수 함수라고 부르죠. 왜? x 세제곱 x 같은 홀수 차항들만 구성되어 있어.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때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만 구성된 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니들이 정적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정적분한 거는 이 안쪽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y축 대치니까 왼쪽 오른쪽 넓이 어때? 똑같겠죠. 똑같으니까 굳이 0부터 a까지만 적분한다면 몇 배도 돼? 2배 해도 되겠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는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다면 몇 배? 2배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이 편하겠니? 계산 편하겠니? 우리 계산해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대입해봐 0되니까 계산이 훨씬 편했죠. 빠르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다음 기함수는 더 신기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원아 기함수 정적분하면 봐. 요만큼은 무슨 부호로 나오니?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나오겠죠. 요만큼은 뭐로 나오겠냐? 플러스 나오겠죠. 그럼 이런 거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는데 넓이는 똑같아. 그럼 값은 얼마 나오겠어? 0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기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정적분하면 어차피 뭐 나오겠어? 함수 모양 상관없어요. 그냥 0이야.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가? 없는 거야. 됐지? 얼마나 편리하니? 자, 그러면 이런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어떤 경우겠니?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구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야. 그치?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하는 문제들은 구간이 이렇게 생기면 뒤에 있는 비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져서 계산하라는 뜻이야. 됐지?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시라는 뜻이야. 판단해가지고 계산을 더 편하게 하라는 얘기겠죠. 됐지? 자, 그다음 보세요. 어떤 문제를 보면 이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정의된 게 아니고 두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경우가 많아요. 얘들아 봐. 자, 우함수를 더합니다. 무슨 함수가 될 것 같아요? 짝수차와 또 다른 짝수 함수를 더하면 동량끼리는 계산되겠지만 여전히 짝수 함들만 있겠죠. 홀수창이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겠지.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자, 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면 역시 뭐가 되겠어? 기함수가 되겠지. 근데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면 우함수와 기함수가 말 못하죠. 왜? 홀수와 짝수가 다 뒤섞여 있잖아. 짬뽕이 된 함수야. 그치? 얘는 아니야. 근데 우함수끼리만 더하면 우함수 만들 거고 기함수끼리만 더하고 빼도 기함수가 되겠죠. 자,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얘들아,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되겠냐? 이거 판단 힘들면 얘들아, 이렇게 보세요.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짝수 함수니까 x제곱을 대표로 생각하시면 돼. 기함수는 대표로 x로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x제곱과 x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럼 x 몇 제곱 돼? 여전히 짝수차지. 그럼 뭐 여전히 무슨 함수가 돼? 우함수라고. 자, 봐봐.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x와 x를 곱하면 x의 제곱이 되겠지. 왜? 곱하면 치수끼리 더해지잖아. 홀수와 홀수가 더해지니까 뭐가 되니? 짝수가 되겠지. 오, 신기하다, 그렇지?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로 바뀌어요. 우함수, 우함수 곱도 우함수고요. 기함수, 기함수 곱도 우함수요. 요걸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헷갈릴 때는 그럼 마지막으로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과 x를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되겠지. 무슨 함수야? 기함수가 되겠지. 알아두셔야 돼. 물론 이게 합산함수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둬. 곱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서. 자, 이거 내용에 정리되어 있어요. 쓸 필요 없고 어디 있냐면 189쪽에 이제 위에 내용 박스 안에 쌤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맞지? 밑에 봐봐. 박스 바로 밑에 3번에 일반적으로 우함수와 기함수를 연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 내용이야 이거. 됐어? 그 부분 뭐 빨간색으로 치든 형광펜으로 치든 쳐놓으세요. 됐지? 위에 네모 박스를 볼 거 아니야 안 쳐놔도. 근데 밑에 글자는 안 읽지. 그 부분 읽어두셔야 돼.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에서도 이거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됐었으니까 샤프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우함수, 기함수를 언제 따진다고요? 구간이 이렇게 생겨서 따진다는 거야. 실제로 모의고사에 계산 문제들은 많이 나와. 이거 모르고 그냥 이 통째로 계산해도 돼? 안 돼? 돼. 이거 몰라도 계산해도 돼. 어차피 기억 나오시면 모르는데 계산해보니까 오 여기네? 해도 돼. 근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항상 얘기했지만 시간이 우리한테는 진짜 금이야. 자, 그럼 보세요. 문제 볼게.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1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나오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이야. 딱 대놓고 말하는 얘기야. 우함수, 기함수 따지라는 얘기지. 그럼 보시면 7제곱, 5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상수함 홀수 짝수 섞여 있죠. 그러면 어때?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더하기 빼기는 항상 어때?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비정분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우함수와 기함수들로 각각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쪽에는 기함수 한번 볼게. 홀수 짝수만. 됐지? 이쪽에는 우함수 한번 볼게. 짝수 짝수만. 이렇게 분리해도 돼? 안 돼? 됐지? 더하기 빼기를 얼마든지 따로 계산할 수 있고 합칠 수 있으니까 식을 쪼갤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얼마가 됩니까? 기함수니까 정적분 해봐야 0이지. 계산 안 하는 거야. 와우, 많이 줄었어.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아니고 0부터 1까지 계산한다면 몇 배? 우함수니까 2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고요.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일단 1만 집어넣자. 3 나오죠. 3 곱하기 4가 얼마 된다? 6. 아주 간단하게 금방 풀린다. 됐지? 언제 쓰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 기함수의 우함수, 기함수를 쪼개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실제에서는 이렇게 풀려 쓰는 것도 귀찮잖아.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까지 딱 돼 있으니까 뭐한다? 어이구, 기함수들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지고 다 풀면 되겠지. 지워버리면 된다고. 기함수. 됐어? 자, 두 번째. 밑에 바로 있죠? 7번 볼게요. 아까 이 정말 되겠다. 얘들아, 아까 앞에 우리 이거 밑줄 치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웠잖아. 자, 우리가 미분하면 어땠니? 미분했을 때 미분 공식. 차수 하나 어때? 작아졌죠? 적분하면 어땠니? 차수 하나? 커졌죠? 어차피 앞에 뭐가 붙긴 하지만, 우함수, 기함수는 차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미분하면 차수는 작아지고, 적분하면 차수가 올라가. 그럼 생각해봐. 근데야,
우함수를 미분해요. 뭐가 되니? 짝수차를 차수 하나 내리지. 그럼 뭘로 바뀌어? 홀수로 바뀌지. 기함수 되는 거야. 기함수를 미분해요. 뭐가 되는 거야? 홀수들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작아지니까 다 짝수로 바뀌겠죠. 뭐가 되니? 우함수가 되는 거야. 판단되지? 에? 그 다음 봐. 기함수를 적분해요. 적분이잖아. 기함수를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지. 그럼 홀수차들은 뭘로 바뀌어? 짝수로 바뀌겠지. 기함수 적분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우함수를 적분해요. 짝수차를 적분하면 하나씩 커지니까 뭐야? 홀수차 되겠지. 그러면 기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겠니? 왜 아니겠니? 우함수는 상수하면 우함수에 들어가. 우리 적분하면 뭐가 생겨? 항상 부정적분 가면 제일 끝에 뭐부터? C. 적분 상수 C 붙잖아. C가 붙으면 함수에 붙으면 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들이 줄줄줄 나오지만 제일 끝에 뭐부터? 상수에 붙어버리지. 이것 때문에 기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 자, 미분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커지고 작아지니까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커지니까 바뀌긴 하지만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랑 부담 없어. 상수가 되면. 만약에 적분 상수가 0이 되면 기함수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써두세요. 아까 앞에 우리 빡친 거 있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고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네. 근데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를 할 수 있어. 적분상수 붙으면요. 붙어도 우함수잖아. 아이고 졸려준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볼게. 이 문제까지 풀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도 해야 되는데 주기함수. 어쩌지? 됐음? 7번 봐요. 자, fx는 뭐라 그랬어? 우함수죠. gx는 기함수죠. 맞니? 자, 0부터 2까지 fx, dx 3이야. 근데 fx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부터 2까지 fx, dx 하면 0부터 2까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기함수야.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2까지 gx, dx를 계산하면 얼마야? 저 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니? 0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본 거야. 그럼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하면 더하기 빼기 쪼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fx, dx 계산하고 빼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gx, dx인데 이는 한번 뽑아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얘기야? 0. 여기만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나? 답은 6.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보세요. 자, fx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라고 줘놓고요.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x f'x dx 값을 계산하니까 그럼 보세요. fx가 우함수니까 f'x는 무슨 함수야? 2분의 기함수 되겠죠. 그러면 이 f'x가 얘랑 분배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그럼 이렇게 분배되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뭐가 되냐? 기함수가 되겠죠. 얘는
기함수고 기함수를 곱하면 이거 곱하면 뭐가 되니? 우함수 되겠죠. 근데 기함수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곱해지면 기함수 되니까 얘 계산 안 하면 돼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우함수 기함수 어떻게 바뀌고 또 곱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근데 우함수 기함수만 판단하면 지워지는 거 싹 지워지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면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을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준다고요. 값을 아예 준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풀로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함수와 정적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시작. 미안하지만 주기함수가 뭔지는 우리가 생각함수 할 때 배웠잖아, 그치? 얘들아, 주기함수는 정의가 뭐야? 임의의 실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p가 fx랑 같아진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죠. 이때 이걸 만족하는 최소 양수 p를 주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p가 무조건 주기는 아니고요. 이걸 만족하는 p 값이 여러 개 있을 때 갑자기 왜또 밑으로 시키기는? 이게 만족하는 p가 여러 개 있을 때 그중에 제일 작은 게 주기가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잖아? fx 플러스 4가 fx를 만족한다. 주기함수야. 근데 주기가 4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정의역이 4만큼 커지거나 작아져도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때? 4마다 반복해서 그려진다는 의미였잖아. 근데 실제 주기가 2면은 2마다 반복되면 크게 보면 4마다 반복된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 주기가 1짜리도 4번 들어가면 4마다 반복돼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꼭 4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할 때는. 그래서 정확한 주기를 찾을 때는 이걸 보고 4라고 주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어차피 정적분 다룰 때는 정확한 주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얼마마다 4마다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주기를 그냥 4라고 얘기할게. 쌤 주기가 정확하게 4 아닌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치? 주기가 4라고 그냥 얘기할게. 예를 들면 4는 주기 곱하기 정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주기함수가 주어지면 주기함수에서 정적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야. 자, 봐. 두 가지 말면 주기함수 정적분은 그냥 해결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기가 4인 주기함수가 있다 치자 이렇게. 됐지? 그럼 첫 번째 주기함수 성질은 뭐냐면 주기함수는 한 주기만큼의 정적분 값은 적분 후각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야. 자, 봐봐. 여기서 한 주기 얼마야? 4지? 4만큼의 정적분 값 있죠? 얼마야? 이 부분의 넓이 아니야? 맞지? 그거는 봐봐 2부터 6까지 간격이 얼마야? 4지? 정적분 해볼게. 2부터 6까지는 네가 한가운데 있지? 여기 2 이거 여기 있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어때? 똑같겠죠? 왜냐면 이 부분을 잘라다가 이렇게 딱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1부터 5까지 간격이 4지? 정적분 하면 1이 어디 있어? 1이 이쯤 있겠지? 5는 어디 있어? 이쯤 있겠지? 그만큼 넓이 또 잘라서 이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겠죠? 어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상관없잖아. 항상 어때? 똑같이 나오잖아. 중요한 건 뭐야? 간격이 적분 구간의 간격이 한 주기일 뿐이야. 적분 구간의 간격이 4로 항상 한 주기만큼의 길이만큼을 정적분하면 어디서 재고 어디서 끝나는 말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 값은 한 주기 단위로
한 주기 단위로 생각하자. 문제를 풀자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에서 13까지 fx dx는 얼마나 옵니까? 그럼 간격이 얼마야 지금? 12지. 12면 한 주기가 4니까 4가 몇 번 들어가는 거야? 그치? 4가 몇 번 들어가는 거야? 3번 들어가겠지? 그럼 한 주기 관계 예를 들어서 먼저 3이다. 그러면 여기 3이 몇 번 들어간다고? 3번 들어가니까 답은 얼마다? 9가 되는 거야. 1부터 5까지 한 주기 3이 되지. 5부터 4니까 9까지 한 주기 3이 나오지. 9부터 13까지 또 3이 나오지. 3이 몇 번 나오니까? 3번 나오니까 9라고 쓸 수 있겠죠. 쉽지? 쉬워? 자, 정적분은 중요한 건 뭐야? 한 주기 간격이어야 돼. 한 주기 간격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시작부터 상관없이. 그래서 한 주기. 구간의 길이가 한 주기가 기준으로 몇 번 들어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두 번째 주기함수의 정적분의 성질은 뭐냐면 적분 구간 윗끝 아래끝을 동시에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지 않니? 봐봐. 나한테 3부터 9까지 정적분 하래. 3부터까지? 하지 말고 5부터 8까지 정적분 하래. 됐지? 5부터 8까지가 어디야? 5는 이점이 있었고 맞지? 8까지 이만큼이지. 이걸 어떻게 한다? 위아래를 주기만큼씩 빼보자. 1부터 4까지 정적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왜? 1이 여기지. 4가 1이니까 이 넓이다. 이 넓이는 어때? 똑같지. 왜? 주기만큼씩 그대로 옮겨면 똑같은 그래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정적분 당연히 어때?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마음대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만큼씩? 얼마만큼씩? 주기만큼씩 움직여야 돼. 주기만큼씩 한 배, 주기 2번, 주기 3번, 주기의 배수만큼 옮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상관없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쫙 뒤에 있는 거 어떡한다? 주기 4만큼씩 계속 위아래를 계속 빼서 작게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야. 즉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dx인데 위아래를 얼마만큼? 주기가 p니까 똑같이 p만큼씩 더해도 되는 거야. 또 p를 2번 더해도 되는 거야. 얼마든지 더하거나 빼서 더해도 괜찮다는 게 이거야. 그치? 이게 주기함수 정적분의 성질 두 가지야.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이 두 가지로 다 풀 수 있어. 자, 우리 교재에 얘들아 앞에 190쪽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저희 박스 안에 정리해놨는데 저거 보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오니 안 오니? 안 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 알겠니? 거기에 1번이 바로 요거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이 바로 1번 내용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밑에나 위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 제발 이 한글 좀 써두세요. 1번 주기함수는 한 주기만큼의 정적분 값은 적분 구간에 상관없이 그치?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상관없어요. 그 간격이 한 주기만큼 되면 항상 똑같이 나온다. 두 번째는 적분 구간의 위아래를 동시에 주기만큼씩 변화를 시켜도 괜찮다. 됐지? 그러니까 한글로 기억하면 좀 편하잖아. 시간 안 걸려서 안 남지. 말로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기함수 정적분 나오면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한 주기 단위를 일단 구해 놓으시는 거야. 문제 주었든지 구해둘까 구할 수 있게 넣을 거야. 그런 다음에 간다. 내가 구하려는 정적분이 과연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고도 남는 짜투리가 있지. 짜투리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짜투리 계산에 2번이 쓰일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 한글만 쓰라고 한글만. 1번, 2번 한글만. 됐지? 새로 감봉면 맞아 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념 보셔야 돼. 됐니? 자, 그러면 문제 보자. 필수 예제 8번.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 정확히 말하면 2는 아니지만 2라고 봐도 된다 그랬지. 2마다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인데 딱 이만큼만 준다고 문제에서 우선. 주기 함수는 이렇게 치사하게 주기가 2면 딱 이만큼만씩을 줘. 주기가 4면요 딱 4만큼만씩을 준다고요. 왜? 필요 없잖아.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 줄 텐데. 그래서 주기가 2니까 딱 이만큼만 이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6까지 fx를 구하랬어. 그럼 일단 뭐 하겠어? 한 주기만 구할 수 있겠죠. 한 주기만 구해보자. 마이너스부터 1까지 구할 수 있죠. 왜? 식이 딱 이만큼 줬으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우함수들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지? 자, 2배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고 0, 1이야.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니까 3분의 5 3분의 10이 되겠다. 됐어? 한 주기만큼의 증적분 함수는 3분의 10으로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를 구하고 싶은데 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얼마나 그래야 간격이 7이지? 주기가 2니까 2가 몇 번 들어가? 3번 들어가겠지. 즉 마이부터 1까지 얼마 나오고요? 3분의 10 나오고요. 다시 1부터 3까지 또 얼마 나오고요? 3분의 10 나오겠죠. 또 3부터 5까지 얼마 나오니? 3분의 10 나오겠죠. 3분의 10이 몇 번 나오니? 3번 나오지. 마이부터 1, 1부터 3, 3부터 5. 자, 먼저 계산되고 남은 게 뭐야? 5부터 6까지 남아있죠. 그러면 5부터 6까지는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자 5부터 6 사이에서 fx식이 있어 없어? 없지. 식은 마이부터 1까지밖에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 적분과를 이제 뭐 하겠다? 두 번째 승리면서 주기만큼 빼나가는 거야. 주기에 2니까 20 빼면 얼마야? 3부터 4까지가 되겠죠. 아직 멀었죠? 20 더 빼요.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요. 아직 안 들어왔죠? 또 2를 더 빼면 얼마야? 마일부터 0까지죠. 아, 이거는 결국 마일부터 0까지 fx, dx를 구하는 거랑 똑같네. 됐네? 맞지? 적분 구간을 주기가 2니까 20 계속 똑같이 빼주시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내가 이 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마일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dx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고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자, 0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3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다. 됐죠? 3분의 5.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10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한 게 3분의 5죠? 3분의 30. 35가. 됐지? 이런 거야. 간단해. 이 두 개면 됐어. 풀 수 있어요. 한 주기 단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기의 정적값을 구하고 어떤 문제는 한 주기만큼 정적을 아예 문제에 준다. 준 거 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데 주기가 몇 분 들어갈지 사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부분은 계산해야 돼. 근데 그 짜투리 부분의 구간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어떡한다? 주기만큼씩 빼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땡겨오시는 거죠. 이거를 생긴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뒤에 승조가 되잖아요. 그래, 괜찮아. 봐봐. 주기에 2니까 6부터 4까지 얼마야? 3분의 10. 4부터 2까지 얼마야? 3분의 10. 2부터 0까지 얼마야? 3분의 10.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부터 0까지 남았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바로 이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승리를 안 써도 되겠죠. 괜찮은 거야. 됐지?
자, 한 밑에 한 번만 더 보자. 여기까지만 보실게.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187번.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주기가 3이야. 근데 1부터 4까지 정적분이 5라고 줘줬지. 봐봐, 줘주잖아. 딱 봐봐, 관계가 얼마야? 3이죠. 한 주기 준 거야. 한 주기가 5래. 그럼 뭐 어디서 되든 간에 한 주기는 무조건 5라는 얘기야. 자,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어디야? 1부터 10까지지. 주기가 3인데 1부터 10까지 간격이 9니까 주기가 몇 번 들어가? 3번 딱 맞고 들어가지. 한 주기가 5야. 그게 3번 들어가니까 얼마 되니? 15. 뭐 한 거야? 그냥 암산 되는 거겠죠. 됐니? 안 힘들지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그다음 주기함수 전적분은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소재야. 근데 생각보다 이해만 잘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의 계산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정적분을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좀 껴주세요.